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진짜 너무 더운데 이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의 영어의 지식을 채워갈 수 있는 2021년 우리 호수영어 여름방학 특강 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고 그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또 어떠한 해석법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또 알아볼 텐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시죠.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 이 명사절 접속사라는 녀석들 중에서도 if라는 친구와 whether이라는 친구를 좀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그리고 우리가 약간은 사실은 몰랐던 많은 분들이 if와 whether이 같아요 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정말 같을까? 라는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아쌤의 킥입니다. if와 whether는 정말 같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법을 가르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영어에서는 모양이 다르면 의미도 다르고 의미가 다르면 그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if와 whether이라는 친구 생긴 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두 친구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테지만 그냥 똑같이 해석이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른 그림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서로의 다른 그림들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if와 whether이 정말 같은 그림인가? 라는 질문에서요. 명사절 접속사 if의 그림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맞나? 아닌가? 이거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라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림이 if의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if와 우리가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양이 많이 다른 명사절 접속사 whether의 그림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펜이 4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의를 할 때 신경을 쓴단 말이죠. 이 4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 파란색을 써야 잘 보일까? 검정색을 써야 잘 보일까? 녹색을 써야 잘 보일까? 이렇게 이 whether이라는 그림의 이미지 자체는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2개가 다 한 화면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봤을 때 if의 그림은 불확실. 이건가? 저건가? whether의 그림은 선택. 자, A인가 B인가? 라고 해서 둘 다 뭐뭐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 명사절 접속사를 똑같다라고 취급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학원 그리고 다른 인강들에서 배우는 if나 whether이 같게 되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명사절 접속사 that의 강의를 들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명사절 접속사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접속사라는 건 뒤에 하나의 문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것. 즉 무슨 얘기냐?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덩어리를 따로 묶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if나 whether도 이 if나 whether 다음에 어떠한 문장이 붙을 건데 우리는 그 문장을 하나로 엮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엮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혹여라도 안 돼 있는 친구들 있다면
네,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앞으로 진행될 이제 호수 영어의 여러 가지 여름방학 특강들과 영어 강의들 그리고 때로 올라오는 선생님의 다양한 재밌는 영어의 이야기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if나 whether이 가진 이제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적인 형태는 if나 whether 다음에 어떠한 문장이 붙게 되고 우리는 이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이 묶여진 문장이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 명사 덩어리가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럼 선생님 해석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땐 둘 다 동일하게 그냥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if나 whether의 그림 자체가 사실 좀 달라요. if는 불확실,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이거인지 저거인지의 의미를 가진 거고 whether은 선택, 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다수의 이제 영어를 자기 언어로 쓰는 이 영어권 사람들도 if나 whether를 그냥 말할 때나 평상시 이야기할 땐 이렇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영어 에세이도 써보고 조금 더 공식적인 영어글들을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이 부분을 깊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이 if와 whether의 진짜 그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if나 whether는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의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if나 whether를 가지고 문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if나 whether이 지금 문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요 숨어 있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묶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즉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을 시작으로 잘 이 덩어리가 어딜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고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if, whether이나 이런 녀석들이 먼저 나오게 되면 보통 이 녀석은 주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 이 꺽쇠, 즉 이 덩어리가 닫히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에서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할 거예요. 쌤, 얘는요? 얘도 동사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whether 다음에 문장이 하나 나온다. 문장이라는 건 이 안에 동사가 하나 포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녹색깔 부분의 동사는 이 빨간 색깔 꺽쇠 안에서의 동사인 거고 진짜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의 동사는 이 is라는 녀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해석을 좀 해보면 이 whether, 인지 아닌지예요. 네가 그 문제를 solve, 풀다라는 거죠. 네가 풀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is는 존재,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Your choice,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I'm not sure, 나는 not,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sure 하면 확신하다 라는 뜻이죠. 확신하지 못해요.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뭔가 굉장히 불확실함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불확실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if가 쓰인 겁니다. She would come to the party. 여기서는 이 문장 뒤쪽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가 내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불확실의 느낌을 if가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자, 뭘 모르겠어요? Tommy have a puppy. 걔를 가지고 있었던 걸 선택했나? 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선택했나? 라는 거죠. 자, 요렇게 역시나 이 whether이 부분이 뒤쪽에 나오면
끝까지 한번 묶이면서 이 탐이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아, 강아지가 있었나? 이런 느낌의 문장을 요 if와 whether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f와 whether를 공부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문장의 글만 읽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의 각각의 그림들을 가지고 해석을 쭉쭉쭉쭉 해주고 잘 묶어주고 하면 그만일 텐데, 문제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내신이라든지 학교 문제를 풀매 있어서 요 세 가지 사실들을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if는 주어와 보어 자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가 문장에서 요 whether에 묶이는 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whether는 절대로 if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어 자리에는 안 쓰일까요? 뭐 이거는 선생님의 약간 사견이기는 합니다만은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가 사실은 정확한 근거를 못 찾았는데, 아마 요 if가 나중에 맨 앞에 쓰여서 좀 더 다른 이미지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if가 안 쓰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 선생님 보어는요? 자, 우리가 이 여름특강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어는 결국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같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얘가 안 되면, 주어가 안 되면 보어도 안 된다라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요건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과거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혹여나도 제가 답을 찾게 되면 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if or not은 가능하지만 whether or not은 가능하지만 if or not은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이 whether 다음에는 여기 자리에 or not을 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if 자리 여기에는 or not을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if나 whether이 아주 미세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if는 불확실성이고 whether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리고 or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택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붙여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whether는 원래 선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고, if는 선택의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쓰일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whether 문장 다음에 or not과 if 문장 다음에 or not은 둘 다 가능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다 빼고 이 뒤에 or not이 오거나 이 맨 뒤에 or not이 오거나, 자, 여기도 올 수가 있겠죠. or not이 오거나 이 괄호 뒤에 요렇게 오는 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내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if와 whether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한번 우리 진짜 도전해서 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선생님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there is 하면 우리 보통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뭐가 있는데요? A crucial factor.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인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자, 이 대승 선생님 정체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우리 호수영어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확 줄여주는 이제 구문독해 특강을 가시면 요 녀석이 어떤 정체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 결국은 이 대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에요. 그 요소, 그것이 뭐냐면 determines 하면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정합니다. 뭐인지 아닌지. 자, 결정한다는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거죠. 자, 뭘 선택해요? 너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것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 바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문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if나 whether이라는 녀석이 문장에서 어떻게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물론 둘의 그림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크게 사실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미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째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혹여라도 궁금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댓글을 통해서 또 글 한번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Easy and everyday. Bye bye.